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오늘 수천 가구가 무려 14년째 겪고 있는 바로 이 기막힌 상황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5159세대.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고양시에서 정말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한 가구의 수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5천 가구가 넘는 가족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14년. 네, 무려 14년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집이랑 땅, 이걸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기다려온 시간이죠. 2011년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한 주민분이 하신 이 한마디, 아파트만 내 집. 이게 지금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정말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은 있는데 땅은 없다니. 말 그대로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반쪽짜리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서류 위의 집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부터 보고 이걸 가로막은 세 가지 장애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땅 싸움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다 잠시 보였던 한 줄기 희망이 어떻게 꺾였는지, 그래서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이 문제가 귀결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서류 위의 집입니다. 이 문제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거들러 올라가면 2007년인데요. 환지 방식이라는 걸로 추진된 하이파크시티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였어요. 2011년에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거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생겨났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미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다 끝났다는 도장, 그러니까 준공인가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건물 자체는 내 거라고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정작 더 중요한 땅, 이 땅에 대한 개별 등기가 아예 안 됐던 겁니다. 모든 땅이 그냥 조합의 공동 소유로 꽁꽁 묶여버린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재산 가치도 떨어지고 내 집인데도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세 가지 장애물은 대체 뭐였을까요? 아니, 왜 14년 동안이나 준공이 안 되고 미뤄졌을까요? 이게 알고 보니까 해결을 가로막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쓰레기 처리 시설의 소유권을 두고 시랑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발조합이 짊어진 어마어마한 빚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넘기 힘든 벽이었는데 바로 국가 소유의 땅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분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내 필지의 땅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끈질기고 복잡했던 거,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진 땅 문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해요. 이게 바로 14년 교착 상태의 진짜 알맹이, 핵심이었거든요. 이 분쟁 한가운데에는 부상귀속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요. 개발 사업자가 새로운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걸 지어서 나라에 기부하면 그 대가로 쓸모없어진 원래 있던 국공유지를 공짜로 넘겨받는 제도예요. 바로 이 무상귀속을 두고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조합 쪽에서는 우리가 25억 원이나 들여서 새 배수로를 만들어줬으니까 약속대로 원래 있던 그 땅, 그거 우리한테 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정부는 아니, 그때 공식적으로 무상귀속해주겠다고 혐의한 적 없는데? 이런 입장으로 맞서면서 문제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바로 14년 분쟁의 불씨가 됐던 2007년 당시의 실제 공문들입니다. 이 문서에 적힌 좀 애매한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각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결국 이렇게 길고 긴 갈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법의 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무상귀속을 인정받으려면요. 공식적으로 사용했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지정됐어야 하고 또 계획된 시설이어야 한다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해야 해요. 그냥 예전에 도로처럼 좀 썼다, 이 정도 사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바로 이 높은 법의 벽에 조합의 주장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이렇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던 갈등 속에서 작년이죠. 2024년에 드디어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초에요. 14년이나 묵었던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무려 두 가지가 극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와, 이걸 본 주민들은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는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겠죠. 구체적으로 뭐가 해결됐냐면 고양시하고 다투던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가 드디어 타결됐고요. 또 조합이랑 채권단 사이에 있던 그 거대한 빚 문제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바로 그 국유지 문제뿐이었던 거죠. 5번째, 미완의 등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관문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큰 산 두 개를 넘었으니까 이제 14년의 기다림 정말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정부가 왜 이런 최종 판단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땅이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춘 공공시설이었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결국 14년간 끌어온 논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죠. 자, 마지막 6번째.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대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건요, 단순히 한 개발사의 실수, 이걸 넘어서 우리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단계의 실패가 겹치고 겹쳤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감당하기엔 조합의 경험이 너무 부족했고요. 둘째, 인허가를 내준 관청이 이런 핵심 쟁점을 초기에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감독한 책임도 크죠. 마지막으로 법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개발사든 공무원이든 누구나 실수를 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 실패 고리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든 거죠. 초대형 개발 사업 하나가 14년 동안이나 표류하면서 5천 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을 온전히 구제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 시스템 전체에 던지는 아주 무거운 숙제입니다.